저는 이것을 금수저 워크퍼밋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수저 워크퍼밋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0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향하는 로켓을 탈 수 있는 황금 티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임금 LMIA 발급을 제한하고 스터디 퍼밋을 줄이고 졸업 후 워크 퍼밋과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의 수를 크게 줄이려는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에 이민 목표에 대한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민국 장관의 말대로 고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분간 임시 거주자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40대 후반 가장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도중에 퀘라쇼에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나다의 모 이주공사와 주재원 비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수천만 원 또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들더라도 워크퍼밋과 영주권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다. 이주공사는 캐나다의 법인만 설립하면 워크퍼밋과 영주권이 쉽게 진행될 것이고 내년 초 즈음이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직원 50명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사실 이분이 희망하는 주재원 비자의 요건이 며칠 전에 강화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변경된 이민국의 지침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인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이분은 해당 워크퍼밋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법인, 즉 회사만 설립하면 LMIA 없이도 워크퍼밋도 받고 영주권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시 거주자를 줄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주재원 비자에 대한 요건을 캐나다 이민국이 강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인트라 컴퍼니 트랜스퍼리입니다. 캐나다 바깥에서 설립된 회사가 캐나다에 계열사 등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캐나다 회사에서 일할 직원의 워크퍼밋을 이민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LMIA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나 배우자가 캐나다에 법인만 설립하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금수저 워크퍼밋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수저 워크퍼밋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0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향하는 로켓을 탈 수 있는 황금 티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지만 남 밑에서 일하기도 싫은, 즉 LMIA는 하기 싫은 사람들, 그렇지만 워크퍼밋과 영주권은 받고 싶은 금수저 분들이 몰래 애용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 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는지 캐나다 이민국 직원용 지침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침의 첫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반 직원을 캐나다의 계열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즉, 고도로 전문화된 직원이나 관리자, 임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민국도 이 프로그램의 오남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변경되었기에 주재원 비자가 막혔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번 지침 업데이트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캐나다 이민국 내부 프로그램인 GCMS에 이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포함시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CMS가 뭔지 아직 모르는 분들은 링크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변경된 지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바깥에 있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전과 동일한데 지침이 업데이트되기 이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 변경에서는 이 다국적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며 국경을 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캐나다의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해당 외국 기업이 최소 2개국의 나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공무원은 확인하라는 지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캐나다 외부에 있는 회사가 캐나다에 최초로 외국 기업을 설립하면 주재원 비자 프로그램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회사가 실제 존재하고 캐나다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정관, 손익계산서, 파트너십 계약서, 세무보고서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혜택이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큰 기업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나 임원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워크퍼밋을 받기는 어려워진 것입니다. 최근 이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향후 3년 동안 캐나다 인구 중 임시 거주자의 비율을 6.5%에서 5%로 낮추는 것입니다. 저임금 LMIA 발급을 제한하고 스터디 퍼밋을 줄이고 졸업 후 워크 퍼밋과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의 수를 크게 줄이려는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에 이민 목표에 대한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민국 장관의 말대로 고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분간 임시 거주자의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라쇼의 푸틴이었습니다. 굿데이 앤 굿럭.